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고색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k값을 구해달라. 자,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자, 0부터 4까지 직선을 쭉 그리면 되겠습니다. 쫙 그려놓으면 되겠죠. 4까지. 4를 문제에다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되겠죠? 2k 이렇게 되는데, 자,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죠? 넓이가 곧 확률이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0부터 4까지 요 부분의 요 넓이가 바로 뭐가 되겠죠? 전체 확률이 되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결과 확률 1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K값이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4분의 1. 자, 1번에 이제 답이 되어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개념이 설정되어 있으면 풀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그런 풀이니까, 자, 연속에 대한 기본 개념 잘 설정되어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공식 형태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네요. 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바로 뭐다? 모평균과 결과가 어떻게 된다?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이거든요. 오호, 그 값을 구하라. 모평균은 50이거든요. 50.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 개념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 가르쳐져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습니다. 이때 표본 평균 구했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와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죠? 자, 이건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오호.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모표준 편차가 이제 6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36인 크기 부분을 골라냈으니까, 자, 루트 36은 6으로 풀리겠죠? 자, 그럼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됩니다. 와우. 역시, 자, 모평균하고 표본평균하고 사이에 관계,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자, 요 관계. 자, 이제 물론 이제 분산 형태가 좀 많이 기억하는데, 자, 그래도 역시 루트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이론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와우. 표준 정규 분포. 우리가 이제 표준화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 1에서부터 2.5 사이의 확률을 표를 이용해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표준 정규 분포 모양을 그려보게 되면, 자, 평균이 0이 되겠고, 이때 이제 1에서부터 2.5 여기 사이의 확률. 자, 넓이가 확률이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표를 보게 되면요, 항상 0에서부터 z가까지의 계산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0에서부터, 그럼 이제 여기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5까지 넓이를 열심히 구한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2.5까지 확률에서 1해야 되는 확률을 빼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0.4938에서 0.3413을 좀 빼면 되겠죠. 5, 2, 5, 1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0.1525 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표를 좀 제대로 잘 읽어갈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때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의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항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요, 평균을 구하게 되게 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이제 NP 이렇게 처리되고 NPQ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항 정규분포에서.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해주니까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에다가 또 3분의 2를 곱하기 또 하는 건가요? 자, 6 곱하기 또 3분의 2 해주면은 2에 대해서 2 제곱이라는 형태.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 조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시행횟수가 좀 충분히 커야 되는데 시행횟수가 좀 크진 않거든요.
자, 그래도 뭐 이렇게 NP 값이 5보다 크니까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모집단에서 추출했다라고 하는데 X바의 기대값은 어떻게 된다? 이 M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평균을 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평균 계산 결과가 6이다. 이런 거니까 자, 이항분포에서 나온 것들이 자, 이제 그런 모집단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했을 때 구해가는 거 역시 이제 기본적인 항목을 좀 물어볼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보려고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을 차곡차곡 점검하는지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번에 25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항분포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게 되면 자,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니까 자, NP 계산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분산은 또 2분의 1도 곱하니까 1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달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가 계산되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25인 표본을 그 점에 했으니까 25분의 자, 분산이니까 뭐 여기 100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결과 얼마가 되죠? 4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에서부터 출발해서 정규분포 모양 형태로 써놓고 정규분포일 때 모집단 꺼냈을 때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 평균하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거의 이제 공식 형태로 굳어져 있는 그런 과정. 자, 이제 어떤 논리 절차가 이제 같아서 나중에 이제 풀이 응용돼야 되는지 그 과정의 기초 연습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공식 체킹해 관한 문제로 좀 인식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함께 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확률 72보다 클 확률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달라.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주십시오.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이항분포요 400의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P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5, 8, 40 이렇게 되는가요? 80이 되겠고 그러면 80에다가 또 이번에 5분의 4를 또 마저 곱하기 해야 되는 거죠. 자, 오일은 5, 그 다음에 5, 6, 30 이렇게 되는 겁니까? 64니까 그럼 돼요. 8제곱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녀석은 자, 이렇게 평균이 80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가겠다. 자,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x가 72보다 클 확률, 72보다 클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구해야 되겠죠. 자, 이제 표준화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화식 Z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계산 결과 지금 이게 8분의 1가 계산되겠고 72, 80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러니까 이 계산하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이 있으니까 자, 1에 해당하는 값이 0.341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0.5를 마저 더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8413 해서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련의 흐름 과정이 이제 조금 이제 연결되는 서서 이제 문제가 자, 제대로 된 문제로 좀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항분포 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거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NP, NPQ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부분에서 72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표준화 과정 시그마분의 x-m 처리해서 그 표준 정규분포의 z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기본적인 항목 이제 살살 이제 연결돼 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준화 과정이 있고 자, 이렇게 정규분포 고쳐가는 과정. 자, 두 개의 과정을 연결시켜서 물어보는 문제.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까지는 먹을 아직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항목들만 잘 점검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내용 정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32에 4g 이렇게 표준 편차 4니까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한 개를 선택했을 때 28g 이하일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2g이
평균인데 28g 이렇게 됐을 때 이하일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px가 28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당연히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표준 정규부에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x-m 이런 형태. 자, 표준 편차가 4라고 돼 있으니까 4분의 가 되겠고 28 빼기 32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이제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z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표에서 주어진 부분들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좀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z값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주어진 것은 0에서부터의 확률이니까 자, 이쪽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0.5에서 빼기 p z값이 골라요. 0과 1 사이인데 z값이 0과 1 사이의 확률이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0.5에서 1에 해당하는 값 3413, 0.3413 이 부분을 빼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가요? 7, 그 다음에 87 이렇게 되겠네요. 15, 그러면 158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1587 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8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이 살짝 좀 그림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하하 이게 이제 양으로 풀리게 되면 1 마이너스 x에서 그러면 여기가 또 1 되겠는데요. 1, 이렇게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0이니까 이렇게 괜히 이식 나와서 그렇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 이곳에서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죠? 2분의 1 여기까지 해서 여기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다리 넓이를 구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이쪽 삼각형 넓이를 아예 구해버리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1에 밑변 길이 2분의 1 높이도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8분의 1이거든요. 되죠? 자, 그러면 이쪽 넓이도 대칭 구조니까 똑같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p-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전체에서 지금 8분의 1 이 부분을 이제 양쪽이니까 2배 해서 빼주면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4분의 3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의 넓이 구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뭐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해갔는데 크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가 또 대칭 구조로 그려져 있는 것도 뭐 조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이지만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자, 연속 확률 됐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뭐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이 개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풀이하는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번 함께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고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표본 평균이 10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고 표준 정규분포표의 일부를 제공해 준 거군요.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추출했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이 x바 이제 10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z값으로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준화 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가 계산되는 거죠. 자, 계산을 좀 살펴보면요. 25인 표본 그러니까 5분의 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제공되어 있고 됐습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102에다가 m 값은 얼마가 되겠죠? 10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가 되죠? 여기가 2가 되겠고 계산 2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표준화 과정 거쳤더니 1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 열심히 그렸을 때 1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뜻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계산 결과는 0.5에다가 자, z값이 0과 1 사이 확률들을 다시 한번 더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0.3413 열심히 가르쳐 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됐습니까? 그럼 0.5에다가 0.3413을 더하기 해서 8413, 0.8413을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표준화 과정이죠.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돼 가느냐. 이 식을 뭐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뭐 흔들림 없이 원하는 확률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표준화식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가르쳐줬습니다. 모평균을 열심히 해서 신뢰 구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한 이 표본 평균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값을 더하기 한쪽에서는 또 뭐 해주면 되죠? 자, x바를 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구한 곳에다가 자, 역시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을 뺀 값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표본 평균은 지금 50이라고 좀 정확하게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을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5%로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z값은 1.96이라고 문제 가르쳐 줬으니까 1.96 처리해주면 되겠고 256이 얼마의 제곱인가요? 16의 제곱이 되겠습니까? 그죠? 16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6분의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분 이제 2분의 1.96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29, 18에 28이 16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0.9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50에다가 0.98 더하기 한 값이 50.98이 큰 값이겠고 50에서 또 0.98을 빼니까 또 얼마가 됩니까? 49.02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가장 기본적인 식 형태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을 구해가는 이 부분의 식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큰 값과 작은 값 사이에 자, 이제 모평균이 존재하겠다. 자, 그랬을 때 이 값은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이 z값 부분, 그다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화 과정할 때 이제 필요했던 식이죠. 분모에 들어갔던 이 식,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잘 기억하게 되면 풀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 공식이라면 공식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이 표본을 보건 추출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 x바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자, x라는 변수도 있고 자, 2, 3, 4 됐을 때 이제 평균부터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평균, 즉 모평균에 해당하는 거죠. 모평균. 아하, 여기를 좀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해서 처리해 좀 계산이 좀 잘 될 것 같군요. 자, 6분의 계산해서 그러면 4에다가 9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해야 좀 계산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6분의 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분의 18 이렇게 되니까 이제 3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도 좀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6분의 4에다가 8 되겠고 9에다가 27 되겠고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지면은 얼마가 되죠?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5에 얼마가 되는가요? 35 그다음에 55, 60 이렇게 되는가요? 6분의 60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10 이렇게 계산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이 좀 나오죠. 그죠? 분산. 그러면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이제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0-9 처리해서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이제 모집단에서 이제 열심히 구한 결과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바리언스 x 이런 형태를 좀 써가는 그런 모양틀이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지금 4인 표본을 좀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4분의 여기서 계산한 결과 1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전체 계산 결과가 이제 4분의 1이다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초반에 뭐 거의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관계식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됐습니까? 이 부분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시그마 제곱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많이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모집단에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결과 4분의 1 되는 초반에 나왔던 이제 공식 형태들 이 부분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복원 추출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가지고 지금 구했던 이 방법을 통해서 즉 모집단의 평균 분산을 구해가지고 표본의 평균 분산을 구해가는 것이 훨씬 계산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고색곰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이 150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99%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하겠다. 자, 이 부분 역시 기본적인 식을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에다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이 이제 150이고 더하기 지금 이 부분이 A다라는 얘기는 이 A 값이 이 부분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제 X바에서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더 언급을 안 하더라도 자, 금방 A 값이 Z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9% 그런데 이제 주어진 값을 보게 되면 2.58까지 계산하면 0.49 두 배 해준 부분이 99가 0.99가 되는 거니까 Z 값은 이제 알겠습니다. 2.5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64인 표본을 추출했다. 64가 되겠고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표본 표준 편차가 4 이렇게 된 값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2.58 곱하기 8분의 4니까 이제 2분의 1로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자, 2로 그러면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29가 A 값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다. 되시죠? 자, 신뢰 구간을 구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계산하는 건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결과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좀 잘 아느냐 이런 문제니까 또 우리가 조금 학습이 진행되어 있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주머니 안에 자 이러한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요. 이게 5개의 수가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숫자를 확인한 다음 주머니에 다시 넣고 또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열심히 구해줬다. 됐군요. 자, 그렇다면 이 x바라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m하고 똑같은 거니까 m이 10이다. 자, 이제 모집단 값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시그마 x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크기가 지금 그래서 크기가 2인 공을 꺼내니까 n이 지금 2가 되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분산을 좀 봐야 되겠죠. 분산해서 결과 됐을 때 분산 어떻게 될까요? 분산 그냥 뭐 x라고 할까요? 이렇게 x라는 분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제곱을 하니까 이 부분이 4가 되겠고 이 결과가 이제 8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군요. 잘못 썼습니다. 이쿠 잘못 썼습니다. 이쿠 자, 이제 모분산 형태를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모분산은 8이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expectation x라고 쓰면 되겠죠? expectation x 모평균이 12.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좀 이용해서 AB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AB를 좀 쉽게 찾는 방법도 좀 뭔가 없을까요? 저는요, y라는 변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1, 2. 자, 이렇게 보겠고 이곳에다가 이 y라는 변수에 이 값에다가 b배를 하고 y라는 변수에다가 b배 by 플러스 a를 처리한 이런 것을 이제 변수 x라고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a-2b a-b 그 다음 이제 a 플러스 b, a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한 형태의 값이 이제 x라는 변수의 확률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수 변환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매우 좀 쉽습니다. 자, expectation y를 구하게 되면 뭐 평균을 뭐 볼 것도 없이 금방 뭐 0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산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이걸 x라는 변수가 아닌데 자, y라는 변수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될까요? 뭐 가볍게 그냥 이게 뭐 평균이 0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되면 되겠죠.
그냥 이게 편차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에다가 1에니까 5에다가 또 5 해주니까 10이 되겠고 개수 5개로 나누면 되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expectation x 이렇게 x를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수 변환을 한 거니까 expectation b y 플러스 a가 되겠고, 그러면 이건 뭐 b expectation y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결과가 지금 뭐가 나왔죠? 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결과가 a 되는데, 이 결과가 또 문제에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1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또 써가야 되겠죠. 오, 변수 변환하니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변수 변환 이 결과, 이건 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분산을 해준 거니까 by 플러스 a가 되겠고, 이건 그럼 어떻게 되죠? b 제곱에 바리안스 y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분산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라고 처리됐으니까 2b 제곱이 처리가 되겠고, 그 계산 결과가 지금 얼마 나왔죠? 지금 8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결과가 8이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제곱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b제곱이 4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 또 다른 뭐 주어진 정보는 없습니까? 자, 이렇게 그냥 b제곱을 물어봤습니다. 다행입니다. b제곱은 4. 다 b제곱을 문된 이유가 있었군요. 됐습니까? 자, b제곱은 4. 자, a 값은 문제가 좀 구해놨습니다. 12라고 구했으니까 12분의 4가 되겠죠? 이 계산 결과는 12분의 4.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약분하니까 정답 3분의 1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주어진 식의 좀 특징이, 자, 이렇게 a 값 공통으로 쫙 계속 더하게 돼 있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 0, 그 다음 b, 2b 이렇게 되어 있는 특징을 보고, 이런 변수에다가 이렇게 변수 변환의 과정을 거쳐서, 됐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변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주어진 것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런 것들이라서, 자, 원래 이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정보들을 구해놓는 이 과정도 필요한 요소였고요. 이건 뭐 앞쪽에 이제 시험 문제이기도 했죠. 자, 이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있어야 되겠고, 주어진 식을 그냥 문자로 계산하면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변수 변환해서, 자, 이런 식 값을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하기가 매우 편리하니까,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변수 변환 형태로 처리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식을 관찰을 해서 산수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한 그런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조금 까탈스러운 과정이 좀 담겨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살펴봅니다. 적성검사, 서류검사, 면접 순서로 3단계 신입사원 240명을 모집하는 해에 3,000명이 응시했습니다. 1단계로 응시생 절반을 선발하고, 그럼 3,000명에서 절반이니까 1,500명이 이제 선발되는 거죠. 2단계 40%가 또 선발됩니다. 40%. 그러면 1,500에다가 10분의 4를 곱하게 되니까 딱 지워주고 4를 곱하게 되면 20니까 600명이 선발되는 건가요? 자, 서류 심사까지 600명이 통과됐군요. 됐습니까? 자,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응시생의 정기 분포를 딴다고 했습니다. 선발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네요. 자, 근데요, 지금 우리가 선발된다는 얘기는 점수값이 높아야 되는 건데, 지금 몇 명을 뽑냐면 240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럼 뽑히려면 이곳이 600명 중에서 240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6으로 나누면 100이 되겠고, 6, 4, 2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확률이 0.4가 되는군요. 그럼 이쪽 확률이 0.1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넓이 되니까. 자, 0.1이니까 Z값이 이제 여기 Z값이 0.25다라는 부분들을 밝혀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정기분포를 따라가는데 정기분포 220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 이 점수를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좀 수식 형태로 좀 쓰면 정기분포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모르죠? 뭐 x값을 여기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k라고 할까요? 자, 어쨌든 이제 그 계산 결과를 열심히 이제 확률을 구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뭐 k보다 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확률 자체가 자 0.4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좀 밝혀낸 거죠. 600분의
240 이런 걸 통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표준화 과정 형태가 좀 필요한 건데 이 값에 해당하는 부분 시그마가 얼마로 됐습니까? 20으로 돼 있죠? 20분의 지금 k 마이너스 평균 220한 이 결과가 표준값이니까 0.25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k는 220 더하기 20 곱하기 0.25 0.25를 4분의 1이라고 쓸까요? 4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5점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225점만 받았어도 합격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중간에 과정을 순서를 좀 살짝 바꿔놨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처리해가는 게 1차, 2차 해서 이제 600명 선발된 상태에서 다시 240등 여기 가는 이런 절차니까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해가지고 3,000명 중에서 물론 이제 최종 합격하려면 이제 3,000명 중에서 24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통과한 사람 600명 기준으로 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읽고 실수 없이 문제 원하는 그런 결과 형태로 좀 계산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죠? 자, 15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검은 공과 흰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 상자에 다시 넣는 시행을 100번 반복했다. 똑같은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죠? 독립시행이 되겠죠. 독립시행. 자, 이럴 때 나온 공이 두인 횟수를 확률 변수로 x라고 하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죠?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 했는데 이제 분포 이론으로 와서 통계 이론이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항분포다. 이런 이론이 이제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를 이룹니다. 100번을 반복하겠고요. 자,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냈는데 검은색 공이 나온 횟수가 2개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오호, 2개의 공을 꺼냈는데 자, 그는 검은색 공이 3개가 있었으니까 3개에서 2개를 꺼내야 되겠다. 됐습니까? 6 곱하기 5가 되겠고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 확률이 5분의 1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이 이항분포는 다시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NP 계산하면 20이 되겠고 20에다가 다시 5분의 4를 곱하게 해주면 4제곱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된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해주면 20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근데 특정한 숫자보다 작을 확률이 0.977이다. 오, 확률이 0.5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숫자를 좀 모르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 확률이 되겠다. 됐습니까? 이 확률이 0.977이. 그럼 0.5를 빼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죠? 0. 확률이 477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개념.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P라는 값이 지금 X 값이 N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면 Z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4분의 N 여기가 지금 숫자가 n이 되겠죠. N-20 이렇게 처리해서 그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고 이 확률이 0.977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해당한 이제 표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니까 Z값 즉 4분의 N-20이라는 값이 Z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자, 477에 해당하는 거니까 Z값이 2에 해당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N은 이게 8이니까 정답은 이제 28 이렇게 처리돼서 N값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8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뭐 이항 분포에서부터 정규 분포를 거쳐가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뭐 아주 많이 응용된 건 아니지만 자, 문장 표현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면요. 이렇게 시행을 반복한다. 독립시행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분포 이론을 갔으니까 자, 통계로 가서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다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던 부분 시행 횟수는 알겠는데 확률을 좀 모르니까 이제 확률 자체를 좀 계산해서 확률 좀 써놨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항분포. 근데 이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이런 부분에서 확률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규분포를 이용한다. 됐습니까? 자, 평균에서 n보다 작을 확률이 0.977이 달려오니까 이쪽 확률이 0.477이 표준 정규분포를 고쳤을 때 그 z값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살펴봤더니 그 값은 이제 2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표에서 이제 2에 해당하는 거 좀 확인했죠. 이런 과정이 일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또 그럼 뭐 마지막 산수는 이제 간단한 부분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무리 없이 계산될 겁니다. 자, 큰 틀에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다시 확인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자. 됐습니까? 자, 흐름 거듭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형태고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에서 거듭 강조 드리는 거니까 복습 확실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런 확률이 0.05다. 이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표를 이용해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확률 부분이 지금 0.05보다 작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표준 정규분포로 이렇게 고쳐서 갔을 때 0.05 여기 이렇게 돼 여기가 0.05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확률이 0.475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0.475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z값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96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루트 n분의 90.2 이렇게 해서 구해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표준화 과정 거쳐서 z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로 되어 있나요? 5 됐고 분의 여기 쫙 갖다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 자체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값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n분의 90.1을 대입해주고 빼기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10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확률이 이제 0.025보다 작다 해서 이제 이렇게 고쳐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확인해 보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96이 되겠다. 이 산수로 하면 되겠네요. 산수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자, 일단 식을 다시 한번 쓰고요. 90.2 마이너스 10 이 결과가 마이너스 1.96 요 부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해주면 좀 되겠습니다. 90.2 이건 이제 좀 그럴싸하게 한 방에 하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5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서로 이제 맞교환 이항식이 했습니다. 그럼 루트 n분의 90.2 더하기 5 곱하기 1.96 처리되겠고, 이 부분이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10 루트 n 이렇게 처리해 주죠. 자, 이 90.2에다가 요걸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96 곱하기 5를 해주면 5, 6, 30 에다가 5, 9, 45, 48에다가 5일은 5, 9, 45 있죠? 5일은 5에다가 9.8 이렇게 처리되죠? 9.8 처리되니까 이게 숫자 딱 맞춰준 거군요. 그죠? 오호. 그러니까 루트에는 이제 10 처리가 되겠고 n은 결과가 100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00을 이렇게 구해서 풀어가는 문제. 됐죠? 오호. 지금 이제 부등식이라서 이제 부등식의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소값하고 맞춰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흐름 틀 조금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요런 부분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황하는데, 뭐 당황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걸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할 때 여기 자리에 이제 이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표준화식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고, 문제 이때에서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 확률이 이제 정규분포를 그래서 이런 뜻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값이 마이너스 1.96이라는 사실을 좀 밝혀내놓고 과정 이 부분만 조금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산수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오호. 자, 이게 지금 작다 돼 있으니까 이 값이 점점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숫자 자체가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값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뭐 표는 좀 잘 맞춰서 계산 결과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좀 살피게 되면 n이 최소값하고 매치업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7번 좀 복잡한 거니까 역시 또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두 확률 변수 xy는 평균이 각각 m1, m2 주어져 있고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xy 확률 밀도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를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하면 gx가 되는데, 오호, 값이 같고, 자,
M1하고 M2, M2가 조금 값이 더 큰 거죠. 돼 있으니까. 자, 내용 정리를 좀 살짝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축을 잡고 정규분포를 이룬다. 정규분포 하나 열심히 그려서 평균 이렇게 잡아서 이제 뭐 M만 해주면 되겠죠. 뭐 fx라고 합시다. fx 이렇게 돼 있는데 평행 이동을 좀 해서 이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좀 잘 그린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M2, M만 되겠고 만나는 점을 알파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무슨 뜻이 주어졌네요. x라는 변수. 그래서 이제 요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요 확률 요만큼을 열심히 구해달라. 그 다음 알파부터 m2까지 또 이쪽 확률을 요만큼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확률을 합했더니 0.383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지금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에서 이제 또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열심히 구한 이 부분하고 우측에 구한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같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요 한쪽 넓이 이제 2배 한 결과가 3830이니까 0.3830의 절반 1은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0.1915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표에 가서 1915를 좀 찾아보게 되면 자, z값이 0.5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해서 또 이렇게 고쳐가게 되게 되면 요 M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0이 되겠고 요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이 0.5였다. 그래서 이제 요 확률 부분 이제 요거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제 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으면 이게 지금 대칭 구조 형태의 값이니까 M1부터 M2까지 이렇게 자, 표준화 시켜갔을 때 그럼 Z 값이 지금 이쪽이 0.5에 해당하는데 그럼 M2에 해당하는 Z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쪽이 이제 1.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1.0일 때 확률이 0.3413 이렇게 되니까 3413에 해당하는 3번을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있는 그래프의 어떤 성질이랄까 이런 특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다시 한번요. 자,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평행 이동돼 있어서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열심히 그렸고 평행 이동해서 열심히 좀 비슷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M1하고 M2하고 중간에 이제 함수값이 같은 이 부분이 이제 알파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확률 구해라라는 부분이 지금 이 좌측하고 우측의 대칭 구조가 돼서 이 두 개의 확률이 같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가는 게 뜻 파악으로 좀 알아가는 거죠. 문제 정의 내용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 이 부분 집중해서 그래프 내용 해석하게 가는 부분 신경 써서 조금 공부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제품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표현 평균을 이용해서 95%로 추정한 모평균과 표현 차를 L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자, 뭐 추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한 x 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값을 이제 더하기. 그다음 x 바에서 또 이제 똑같은 값을 뺀 값이죠. 루트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자, 이제 신뢰 구간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해서 좀 신경 조금만 써야 될 게 이런 부분입니다.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이항시켜서 n-x 바에서 절대값을 하게 되게 되면 뒤에 있는 남아있는 z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부분이 남거든요. 여기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최대값이라는 얘기 이 값을 얘기해 주는 거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몇 퍼센트라고 했죠? 95%. 95%면은 이제 1.96을 써라 이런 얘기니까 1.96에 100개를 끄집어냈다고 했나요?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죠? 오호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한 것을 L이라고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용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 근데 N개를 다시 추출해가지고 구한 95%를 추정한 또 차이 최대값이 3분의 2다. 이렇게 돼 있던 얘기는 뭐죠? 그럼 1.96에 여기 n을 모르는 거죠. 시그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결과가 3분의 2 L이 되게 되려면 n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이 결과가 이제 3분의 2 L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3분의 2에다가 L이라는 값은 위에서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1.96 약분되고요. 시그마가 또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약분하면 5가 되겠고
그럼 뭐 루트 n이 15라는 사실을 좀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냥 n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15를 좀 제곱을 해서 답 225를 구해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긴 문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100개로 추출해서 구했다. 95%뭐 추정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을 좀 잘 이해하고 이 부분에 이제 x바를 이제 이항시켜서 n-x바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사이 범위 되는데 이제 절대값을 하게 되면은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표시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또 최대값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이란 말은 바로 이제 이 부분 거기다 이제 숫자까지 집어넣은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L이라고 하겠다. 해서 이제 문장에 해당하는 게 결론을 이렇게 냈는데 이게 이제 문장으로 막 이렇게 막 표시돼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수식 형태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그다음에 실내 구간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자, 항상 다 만든 식이 가장 기본적인 식 자체가 맨 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밑줄 긋는 이 형태의 식이니까 이 부분을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맞춰서 해석을 좀 진행하면 된다는 사실 잘 명심하셔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번 함께 살펴봅니다. 모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이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도 함수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확률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fx, gx에 대해서 뭐 평균 이런 부분 참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x라는 변수는 자, 평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x 바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이제 물론 정규 분포를 따라가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항목이 바로 이런 거죠. x 바의 평균 이 부분에 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바의 분산을 구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곳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n이 2보다 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은 서로 어떻게 되는데 똑같은데 표준 편차의 값이 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이쁘게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이제 평균 이렇게 m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뭐죠? 자료들이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이거 지금 이거 이쁘게 좀 찌그러지지 않게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게 대칭 구조 모양이 좀 잘 안 되는데 자,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대칭 구조 모양으로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뭐가 되겠다? GX 그래프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얘기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인데 평균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대칭이다. 각각 이 부분들이 평균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A, B는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균보다 큰 K 값에 대해서 K 값, 평균에서부터 K 값까지의 확률을 좀 물어보는 거죠. 자, 뭐 K를 그러면 어디를 표시할까요? 뭐 대충 이렇게 만나는 여기까지 할까요? 뭐 K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넓이를 비교해 보는데 여기 넓이가 더 크냐, 거기에다가 추가된 이 넓이가 더 크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넓이는 당연히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이 모여 있는 GX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X바 쪽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fx, gx에 대해서 한 교점을 t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지금 다음 문제를 풀려면 이 부분을 그럼 당연히 뭐라고 놓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이제 t라고 놓으면 되겠죠? t 교점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부터 t까지 그러면 여기도 좀 확률 표시를 좀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t보다 클 확률. 와우. 이제 식이 좀 그래프가 좀 바뀐 거죠.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된 거죠. GX 그래프에서 T부터 T보다 클 확률, FX 그래프에서 평균부터 T까지 확률 이렇게 됐습니다. 그 확률은 2분의 1보다 작겠다.
뭐 어느 쪽 거 하나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뭐 fx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다. 그러면 fx에서 여기까지 구한 상태에서 fx를 구해가야 되면 이만큼을 구해가야 2분의 1이 돼가는데 이거보다 작은 넓이가 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럴싸하게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부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게 되면, 자, 정규분포를 따르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 표본 평균 부분에서 구한 이 표준 편차 부분은 모평균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분산이 즉 표준 편차가 작다는 사실. 그래서 그래프가 평균 주변에 자료가 좀 더 많이 보여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사실. 평균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주는 거니까 맨 처음 이 그래프를 그려간 이 부분이 가장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프 뭐 이렇게 그냥 정기분포 뭐 평균에 대해서 대칭구적으로 그려가면서 뭐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에 대한 이론들을 질문하는 것이니까, 자, 차분하게 문제의 뜻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1번 고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96인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구한 모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가 n제곱, 와우, 계산하기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추출해 가지고 99% 신뢰 구간 열심히 구했습니다. 다음 값을 만족하는 값을 자연수의 최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네요. B-T 신뢰 구간 열심히 구한 이 식에서 이런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 구간 식이 어떻게 되죠? M이라는 것은 우리가 X 바 한쪽만 쓰면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반대편도 써야 됩니까?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좀 써가서 기본적인 식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이 값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신뢰 구간들이 A, B 이렇게 되는데 B-D 와,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요, B-A 이렇게 해서 D-C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항식에서 살펴보게 되면, 자, B-A 이 부분 뭐죠? 자, 95%를 청구해서, 와, 그럼 이제 이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뺀 거잖아요. D-C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2배의, 자, 이게 그럼 뭐가 되죠? 신뢰 구간 길이라고 하죠. 길이 이렇게 되면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의 식을 질문 던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B-A는 일단 2배에, 그 다음에 여긴 95% 형태가 됐으니까 95% 부분은 1.96을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96은 14제곱입니까? 시그마분의 14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다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값이고, 됐습니까? 이쪽은 또 2배에, 이쪽은 몇 퍼센트? 99%니까 99%는 2.58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본 개수가 n제곱이니까 이게 루트 부분인데 이제 n으로 풀어가겠고, 표준 편차는 5가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약분되고 5 약분돼서 이런 형태의 지금 계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계산을 그냥 마구 곱하기 하는 거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거 14분의 196 이렇게 하고 n분의 258 이렇게 처리해서 좀 식을 볼까요? 근데 이제 196이라는 숫자가 이게 이제 2 곱하기 2918에 28이 16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98이라는 숫자가 49 곱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뭐 그랬지만 이거는 그냥 14제곱이니까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이 부분을 또 이게 소인수분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바보. 14는 곧바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좀 처리해주면 뭐 되는 그런 문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n은 크다. 약분을 좀 들어가면 되죠. 14분의 그럼 25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일단 약분하면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298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7로 나눠지나요? 일단 129를 7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7일은 7 이렇게 처리해주면 59가 되는 거니까 7, 8이 5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이제 18.xx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값을 만족시키는 18. 얼마보다 커야 되는 그런 최소값 자연수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19가 되겠죠. 자, 문제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실내 구간 길이에 대한 표현인데,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쨌든 자, 실내 구간 구해줬고, 실내 구간 구해줬고, 됐습니까? 자, 크기까지 표시해야죠. 뭐 크기 95%인데 크기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 실내 구간과 관련돼 있으면 어쨌든 실내 구간 자체의 식을 좀 세워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또 차이 아주 독특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건 사실 이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게 산수에서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각각 이런 식 대입해서 뭐 A, B, C, D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B-A, D-C가 실내 구간 길이 오른쪽에서 왼쪽 걸 뺀 거 2배의 Z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라서 산수가 좀 더 효율적인 식이 딱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센스 있게 좀 해야 되는 거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이런 식이 나와서 이제부터 이제 산수를 좀 잘하면 된다는 건데, 와,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196에서 이제 풀려간 거에서 14제곱이라고 해놓고 이게 지금 이게 참 약분식이 이렇게 안 보이려고 하다니. 자, 수학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곧바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18.xx 이거보다 좀 큰 값이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정답 이제 19를 답해가는 그런 내용.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1번 실내 구간과 관련된 문제 해설이었고, 그 다음 고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고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